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오늘 코인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매집을 좀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원화 베이스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RSI 70을 콕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가중 이동평균선 100일 가중 이동평균선을 상회한 이후로 일정 부분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 상승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락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를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물대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고점인 1억 7,970만원 정도를 찍고 하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고점이라고 봤을 때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의 저점이 어디냐라고 보면 약 한 7,500만원 정도 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저점, 최근 들어서의 가장 큰 저점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좀 보고요. 그럼 요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7,500선을 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뭐 비트코인이라는 건 특별한 이슈나 뭐 생산 제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하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다가 멈췄죠. 이 박스권은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 정도의 박스권이겠죠. 이 정도 수준의 박스권이라고 전 생각을 해볼게요. 오바에서 내려갔던 건 빼고요. 이 정도 수준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박스권을 그렸고, 요 박스권은 기존에 있었던 그 박스권이 일정 부분 약간 올라온 부분까지 또 좀 보입니다. 기존에는 여기까지 좀 빠졌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걸 깨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요 매물대도 깨고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이 어디냐라고 보면 여기가 기존의 박스권의 상단, 여기가 매물대가 좀 모여있는 박스권의 매물 지역, 그리고 이 박스권의 하단은 여기까지 내려왔었으니까 여기까지도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바운스가 있었던 박스권이기 때문에 요 박스권 상단인 요 가격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요 가격 선에서 고민하다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밑에까지 하단까지 도달하려면 요걸 또 다시 깨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패닉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텐데 과연 이 패닉을 만들 것이냐. 뭐 차트를 잘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뭐 대단하신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할 매수를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인데 지금 요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박스권을 그렸던 것을 깨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 박스권에서 쉽게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었고, 이때 가중이동 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 가중이동 평균선을 깨고 넘어가는 시점을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이었죠. 이때쯤 왔을 때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이때 상승하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직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좀 더 기다렸었고요. 물론 요 녹색선이죠. 이 녹색선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1선입니다. 51선을 지지하면서 긁으면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조금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봤고, 가중이동평균선을 요때 한번 터치를 하고요. 깼다가 다시 밀리는 걸 보고 다시 밀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다시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슬슬 매수세가 좀 붙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건 가중이동평균선인데, 요건 가중이동이 아닌 그냥 100일선이에요. 그냥 1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 가중이동평균선이 아닌 일반 100일선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수를 좀 진행했고요. 한 요정도 1억 1200선에서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1억 115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자마자 내리니까 기분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지금 1차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2차 매수 시점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는 요 시점, 요 50일선에서 닿고, 이 50일선이 가중이동 평균선을 깨고 올라갔을 때쯤 닿겠죠. 한 요 정도 어디선가 닿을 것 같은데, 요걸 잘 지지하고 가느냐 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2차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요한 일정 부분의 고점을 깨고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요쯤에서는 타점을 잡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 요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매물대의 고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요 시점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요 시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뭐 한 7,500이나 뭐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은데, 한 7,500 정도 선까지 온다면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되면 뭐 답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코인을 뭐 그냥 계좌를 그냥 끄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선 좀 지지하고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상당히 매물대가 많은 걸로 표시가 되죠. 여기 얼마일까요? 한 한 7천만원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다. 한 6천만원 정도 선이겠네요. 6천만원 정도 선까지 떨어진다라면 그때가 마지막 노선일 것 같고요. 이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 마지막 보루일 것 같은데, 7,500에서 7,800 사이가 아마 마지막 보루일 것 같고요. 이게 깨진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매수하기 되게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 제가 왜 여기서 매수를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상승세에서 이 상황에 사지 않으면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일선은 아니고 일주일선이죠. 일주일선을 깨지는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선을 깨지는 않고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7, 15, 50, 100, 200 일선을 보고 있는데 51선을 개인적으로는 51선 상당히 잘 그려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걸 61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61선으로) 바꾸면 조금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조금 바뀌죠. 51로 하면은 조금 더 느슨해지기는 해요. 느슨해지기는 하고, 61선으로 최근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60일로 옮겼을 때 좀 더 커브가 가파라지고 좀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50일 선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느슨해지면서 곡선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60일로 하면 이제 뭔가 꺾인 듯한 느낌으로 보이고, 50으로 하면 좀 더 상승 기류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 50일이냐 60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그러면 60일로 조금 더 날카롭게 한번 봐보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상은 60일선을 찍고 못 올라가고, 60일선을 찍고 못 올라가고, 여기서 60일선을 긁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요런 모습들,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계속 타고 가고 있다가 지금 중심선이 21선인데 21선이 저한테 그려지지 않아서 제가 21선을 그려보고, 이거를 그냥 볼린저 밴드에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에 21선이 있거든요. 여기에 인풋의 길이의 모습에 어퍼, 로워, 중간값을 굵게 하고, 요거의 형태를 뭐로 할까? 더하기가 조금 눈에 보기 좀 그렇죠. 스텝 라인도 좀 그렇고, 라인 브레이크 이것도 좀 그렇고, 서클 좋네요. 서클 좋고, 요 중간 값이니까 녹색을 똑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노란색 좋습니다. 노란색 좋아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요 노란색의 값이 21선, 즉 21선이라는 거는 이 볼린저 밴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라는 것의 중간값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간값. 제가 너무 손들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볼린저 밴드는 지금 어디 있냐면 요 주황색 값이에요. 요 주황색 값. 요 주황색 값을 제가 보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이 주황색 값을 잠깐만요. 이 주황색 값을 좀 더 강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퍼와 로워를 좀 똑같이 해놓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중앙 값을 너무 진하니까 요 정도 좋습니다. 요 정도 좋고,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린저 밴드의 선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타고 가다 깨져서 내려왔고, 지금 최근의 상승세에 의해서 볼린저 밴드가 벌어진 상태에서 중간값에 도달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간다면 또 내려간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밑에 있었잖아요. 밑에 이렇게 있을 때 중간값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때 올라갔잖아요. 이때 올라가면서 터치를 했고, 문제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하고 중간값을 갈 때 사냐, 아니면 중간값을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 상단을 터치했을 때 파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모아졌을 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되게 모아졌었고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있고, 근데 저는 벌어지지 전에 요 중간값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원래 따지고 보면 여기서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중간값을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고점을 치면 빠져라라는 건데, 저는 요 가중이동 평균선의 통과를 보고 싶었어요. 요거에 대한 통과.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다가 이 볼린저 밴드를 쳤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했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결국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그 다음에 가중이동 평균선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 위에서요. 중간값 위에서 시도를 하는 거죠. 이 중간값 위에서 시도를 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이동 평균선을 깨고 올라가고 다시 뭐 조정을 받지만 아직 중간값까지는 오지 않고 다시 한번 상단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간값을 이렇게 가겠죠. 이 중간값이라는 게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터치하고 깨지고 내려온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잘못된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가중이동 평균선의 이탈에 대해서 뭐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고요. 비트코인 말고 이거를 바로 여기서 바꾸는 방법이 없나? 없나 봐요. 그러면 결국은 껐다가 이더리움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번 봐볼게요. 이더리움은 중간값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까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하지만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고 밀리고 여기 요 100일선에서 밀리는 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100일선을 깨는 모습도 보여주고 다시 한번 100일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직 이렇게 커브를 돌리지는 않았어요. 돌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얘가 좀 더 와주거나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주거나 해야 좀 돌려질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60일선 같은 경우는 일단 커브를 좀 돌렸다라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확 올라갔다가 W를 그리고 내려오고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이런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또 엄청난 하락을 하죠. 이 엄청난 상승과 이 엄청난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와중인데 이 하락의 일단 최저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올라가요. 하락할 때도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하락을 하고 여기도 지금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길긴 했으나 이 긴 구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을 갖고 있죠. 그래도 좋은 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볼린저 밴드와 함께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RSI인데 이 RSI 70이라는 점을 사실상 터치 안 하고 간 거거든요. 한 요 정도 60 한 5 정도에서 내려간 겁니다. 요 정도에서 찍고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움직임이 거세죠. 좀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려와 있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고 만약에 가중이동 평균선에 터치를 하고 중간선을 이탈해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뭐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투자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 엄청난 깊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데 지금도 사실 이 바닥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바닥에 매수를 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기다리다가 이 부분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다가 움직일 것 같고 만약에 그 외국 시장 실제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외국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봐볼게요. 여기도 전체 화면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요 정도로 좀 봐볼게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달러 베이스의 비트코인 시장이고요. 바이낸스에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로 보고 있고 볼린저 밴드가 여기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으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중간선 같은 경우 아마 여기도 제가 아마 14일, 30일 30일 선이 아마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일 선이 요 녹색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은 제가 지금 지워놓은 것 같습니다. 지워놓은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중간선 지워놨죠. 중간선 지워놨는데 중간선을 혹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좀 진하게 해서 얘를 주황색 정도로 한번 봐보시죠. 요렇게 보이네요.
과연 이 선에 대한 부분, 요 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이냐. 이거는 거고요. 잠깐만요. 볼린저 밴드. 왜 색깔이 여기 줄여놔서 그렇구나. 세이브. 지금 중간선이 요쯤이잖아요. 중간선 깨고 올라가서 지금 계속 중간선 위에 있는 거고 위에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터치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세게 보면 제일 크게 하시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 중간선 이탈하고 고점을 긁으면서 가다가 이탈하는 부분, 여기도 이탈했다가 올라왔고 여기도 지금 이탈하고 있으나 지금은 어떤 이탈일지 조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3번 연속 양봉이 나오면 매수해도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요걸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으로 보고 이렇게 3번 연속 양봉이 나오면 매수해도 괜찮다 라는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렇게 3번 연속 양봉이 나오면 그 이후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일단 제가 제일 걸리는 부분은 이 200일선을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당연히 이걸 뚫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위에서 사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뭐 영역에서 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아마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계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더리움은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이는 차트거든요. 주봉에서 봐도 그렇고 일봉에서 봐도 그렇고 시간봉으로 보면 시간봉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요 정도 선까지 와 있네요. 여기서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인데 지지해주면 좋겠지만 지지를 못하면 또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요 선 시간봉으로 봤을 때 요 선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의 선, 요 정도의 선, 요 정도의 선 이걸 또 깨고 내려온다면 또 엄청나게 또 큰 하락이 또 있을 수 있죠. 시간봉에서 이 200일 선도 상당히 저항으로 큰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했다가 깨지고 내려가잖아요. 이 정도 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 정도 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 정도에서 깼을 때 올라갔 다시 해서 깨서 내려가면 또 한번 긁어 이렇게 계속 긁다가 여기서 깨고 올라가서 지지하고 여기서 지지할지 또 깨고 내려갈지 이 부분에 대한 이슈잖아요. 어찌됐건 일봉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림, 주봉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봤을 때는 요 영역에 대해서 지금 고점이 요 정도니까 요 고점을 탈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이고요. 저점은 여기까지 왔었으나 뭐 여기까지 이 엄청난 매물대를 지금 지지하고 간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매물대를 한번 그렸고 요 매물대를 한번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쌍봉이 있었잖아요. 요 W 쌍봉이 있기 때문에 이 W 쌍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크다. 요 영역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한 5만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에서 6만 6천 요 정도 있잖아요. 요 선에 대해서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이건 좀 크다라고 보여요. 저는 이게 깨지면 진짜 뭐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의 비트코인에서도 우리가 쉽게 도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이슈는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오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원화 베이스보다는 사실 이 달러 베이스의 비트코인이 좀 더 쉬워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원화 베이스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데 달러 베이스가 훨씬 더 쉽게 저한테는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면 원화 베이스에서 달러 베이스에서도 아마 그 100일 가중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선이거든요. 요 선이 100일 가중이동 평균선인데 요 가중이동 평균선을 계속 못 뚫잖아요. 이렇게 못 뚫고 뚫었다가 다시 깨고 내려오고 결국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고 이렇게 박살났다가 뚫으려고 못 뚫다가 뚫어서 올라갔고 여기서 지지했고 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선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는 좀 어렵다. 이 시점은 한 번쯤은 매수해야 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의 분석은 이렇게 하고 저는 일단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기다리다가 요 정도 선이겠죠. 요 정도 선까지 돌아온다면 또 한번 이걸 지지하는 걸 보고 나서 살 것 같습니다. 이걸 지지하지 못한다면 매수를 안 할 것 같고요. 지지하는 부분을 활용을 할 거고,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손절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주말 코인 시장 한번 지켜봤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